안성 교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 교수님은 현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교수로 미방분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임상 강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독보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고 역량이 굉장히 넘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밑바닥이 돼서 오늘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계시다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라인버그 컴프레hen시브 캔서 센터에서 1년 반을 연수를 하셨습니다. 그 연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보니까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고 젊은 연구자 그룹에서 리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성규 교수님이 하신 거를 보고 여러 후학들이 본받아서 닮았으면 합니다. 오늘 안성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강의 주실 제목은 Genomic Assessment with PAM15 Subtypes in Breast Cancer입니다. 안성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인 교수님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여러 또 동료 또 후배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 보면 처음에 서두에서는 이제 팸프트 에세이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팸프트 에세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연수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팸프트 에세이를 만든 UNC라고 하는 퍼르 그룹으로 연수를 갔다 올 수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제 이후에 선생님들이 아직 못 가고 계셔서 앞으로 많이 가시겠지만 제가 이제 연수를 준비했던 과정도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팸프트 에세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방암의 중요한 인트리직 서브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이고 cDNA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서 보시면은 케이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약 50여 케이스 정도 되는 유방암 환자 샘플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 개수도 지금으로 보면 좀 턱없이 부족한데요. 전체 사람의 유전자가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백 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했던 이제 그 마이크로레이를 통해서 유방암을 분류를 했던 내용이 처음으로 2000년도에 네이처에 발표가 됐었고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제 유방암을 분자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유방암에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중요하고 펄프라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마커들이 없는 것들을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이제 RNA 기반으로 한 어떤 유방암의 분자형의 분류가 상당히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 팸프트 에세이는 중요한 유방암의 분자 아형의 분자 생물학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팸프트 에세이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는 50개가 있고요. 이제 여러 암을 하시는 솔리드 캔서를 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50가지의 유전자를 통해서 유방암의 성질을 이해하고 또 분자 아형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팸프트 에세이이고 지금도 이 50가지 유전자가 유방암의 어떤 분자 생물학적 접근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제 일부 유전자들은 이제 ERBB12 같은 경우는 스토마 캔서에서 중요하고 또 EGFR 같은 경우는
이제 런 캔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레이, RNA 마이크로레이는 역시 이제 리프로듀서빌리티, 그러니까 재현성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자 해서 이제 엔카운터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나노스트링사에서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을 했고, RNA에다가 바코딩을 해서 그 RNA를 어떤 절대적 정량값을 통해서 어떤 케이스에서도 절대적인 값을 추출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것을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랑 이제 코릴레이션 했던 연구를 통해서 현재는 엔카운터 SL을 기반으로 해서 커머셜리, 상업적으로도 지금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네 가지 유방암을 I형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루미널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좀 순환암은 루미널 A, 좀 공격적이고 항암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좀 어그레시브한 튜머 루미널 B, 그리고 아까 헐투라고 하는 ERBB 익스프레션 있는 경우 헐투 인니치드, 이런 게 없는 이제 기저형 베잘라이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레시브 할수록 예후가 불량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리스크 오브 리커런스라고 해서 이런 리스크 오브 리커런스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펜피테스트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국 이제 2000년도 아까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 현재는 그 이후에 한 2, 3년 사이에 많은 RNA 기반의 이제 마이크로레이 기반의 이제 멀티진 에세이가 개발이 됐고, 펜피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연수 기간에 했던 퍼루의 랩에 소개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펜피티 에세이를 통해 얻어진 리스크 오브 리커런스 스코어를 현재 프로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가 높다는 얘기는 그 튜머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고 그런 경우에 키모테라피 리스폰스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현재 커머셜 서비스 할 때는 이런 바이올로지한 피처 외에도 클리니컬한 피처를 같이 컴바인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로다스테이시스나 튜머 사이즈를 컴바인한 스코어를 통해 환자의 항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왔던 개념이지만 2012년도 이제 여러 암종에서 있었던 TCJ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유방암 다시 한번 NGS 기반으로 해서 2012년도 네이처에 나왔을 때도 보시면은 2000년도 퍼루의 제목이 몰레큘러 포트레이트였는데 2012년도에도 컴프렌시브라는 말이 앞에 붙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의 오마주적인 느낌을 드는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여전히 유방암에 있어서 이런 펜피 서브타입이 유방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UNC를 가게 됐던 그런 어떤 과정과 또 전후의 어떤 연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방암 학회를 통해서 사실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2017년도 학회를 연수를 준비하면서 17년도 저희가 매년 올해도 있지만 12월 달에 둘째 주에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유방암 학회를 합니다. 한 해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의 연구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초록 발표가 됐고요. 어세트 발표가 됐고, 매년 하는데 17년도에 처음 이제 이 퍼루라는 분한테 찾아가서 연수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 거는 그 다음에 18년도 한국 유방암학회 GBCC가 매년 4월에 있는데, 그때 이제 기조 연사로 초청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 카드를 주면서 한국에 너가 오니까 그때 한번 좀 자세히 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자리는 18년도 4월 달에 GBCC 그 당시 성도에서 있었고, 미터 프로페서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미터 프로페서 시간에 여러 다른 동료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지노믹 리서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로 약간 순조롭게
연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8년도 4월에 이런 미팅을 갖고 나서 제가 연수를 떠난 건 19년 여름이었고요. 19년 8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연수 기간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냥 아까 말씀 소개드린 것처럼 이 퍼루랩은 유방암의 몰레큘라 스터디의 이제 선두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서전으로서 쉽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랩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저희 기관에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그 마이크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운이 좋게 정준 교수님이 11년도 이전부터 크립에 있는 최인선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많은 파트에서 스탁을 해가지고 캔서를 얼려놓고 있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조금 선도적으로 얼려놨던 유방암 샘플을 이제 녹여가지고 RNA를 뽑아서 이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300케이스에서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펠로우 때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조금 이것저것 만져보는 과정에서 이런 지노멀 리서치에 대한 개념과 경험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SUV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패시티에서 나오는 밸류인데 제가 전공이랑 또 군의관 이제 김경식 교수님 이제 주인 교수님 되셨지만 지도 교수님 통해 석사를 할 수 있었는데 간암에서 이런 패시티에 대해서 얻어진 SUV를 통해 간암에 대한 연구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UV를 이제 전공이와 군의관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방암에서도 이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SUV를 유방암에서 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크기나 똑같은 성질이 갖고 있는 유방암이라고 할지라도 패시티에서 업테이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뭔가 이제 이 SUV가 하이인 튜머와 로우인 튜머 사이에 차이가 있겠다는 것들을 아까 앞서서 갖고 있었던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클루를 찾고자 했었던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이 SUV를 갖고 있는 유방암의 특징이 뭔지를 이제 이런 아까 크립의 최인선 박사님 소개드렸지만은 이제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 김성규 박사님이라고 같이 이제 밑에 같은 랩에 있는 박사님과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아까 300케이스가 되는 마이크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60케이스 되는 환자에서 패시티를 찍은 게 있었습니다. 전체 환자의 한 20% 정도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이 환자들의 SUV 정보가 있었고 그러면은 첫 키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SUV가 높고 낮은 거에 대해 따른 RNA 발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몰레큘러한 캐릭터리스틱을 비교를 하고 이런 발견된 어떤 특정 유전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유전자 그룹 진 클러스터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를 밸리데이션할 수가 있었는데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많은 접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폭스해먼이라고 하는 어떤 트랜스크리션 팩터를 좀 개발을 알게 되었고 폭스해먼 시그니처를 하나 했던 게 하나의 연구의 큰 줄기였고 또 다른 줄기로는 좀 흔하긴 하지만 TP53 뮤테이션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이 SUV 특징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히트맵을 보는 게 그 당시 펠로우 또 주니어를 거치면서 되게 이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SUV인데 SUV가 낮은 클러스터와 높은 클러스터 사이에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특정 유전자 분을 골라내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실제 SUV 값으로도 차이가 이제 로 하이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또 이제 많은 유전자 2만 개에 되는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은 하이 클러스터에 좀 많이 발현이 높은 반면에 어떤 유전자들은 로우 클러스터에 발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이 클러스터, 하이 SUV의 높은 특정적 유전자 그룹을 이렇게 159개를 설정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유전자 대부분은 이제 유방암의 프로리퍼레이션 관련돼 있는 유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실제로 리커런스를 비교했을 때 이런 하이 SUV를 갖고 있는 튜머에서 리커런스의 비율도 높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샘플 개수가 30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케이스를 레포트하고 있는 기관의 어떤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다른 세트에서도 예후 차이가 나는지를 보았더니 역시 이제 SUV 하이 클러스터에서 더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을 리커런스나 서바이벌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요거는 300케이스에서 밸리데이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00케이스에서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UN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퍼블릭 오픈을 해서 이런 밸리데이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때부터 이제 UNC라는 또 기관이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SUV 클러스터를 시그니처를 서바이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유방암 셀라인 세포주도 이런 식으로 RNA 익스프레션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SUV 하이와 로우를 유방암 세포주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저희가 보고자 하는 뻑세먼 시그니처가 하이 세포주에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이런 저희가 별도의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몇 개의 검색과 다운로드와 이제 바이오인포먼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성환 교수님이 와서 강의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지만 갖고 있는 인하우스 데이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 300케이스, 50케이스, 600, 저희도 시작은 60케이스의 SUV가 있는 데이터를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만 있어도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세트는 굉장히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그렇지가 않은 게 않고 많은 연구의 기회들이 이런 지노믹 어세스먼트를 통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방암에서 SUV 결국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 여러 가지 임상 연구 또 중계 연구를 진행을 했고 연구비도 이제 정준 교수님 연구뿐만 아니라 제 연구비, 신진 연구 또 현재까지도 중견 연구까지 계속 연구비를 이런 과제를 통해서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학위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이제 이런 SUV 프로젝트 외에도 유방암에서는 이제 아까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헐투가 없는 세 가지 마커가 모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TMBC라고 하고 이것들을 또 역시 RNA 기반의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했을 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포스트 지놈 프로젝트라는 연구비를 수주를 해서 엔카운터 SA를 통해 이제 구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명 정도 되는 TNBC 환자에 있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이고 이런 이제 지노믹 리서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허루랑 18년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메일은 19년도 7월달 가기 직전에 이제 보냈던 메일이지만 내용은 2가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고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TNBC의 PDL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유방암 환자에서 선행화학을 하고 나서 레지디얼 튜머가 남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연구를 좀 하고 싶다고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 기간 1년 반 동안 이 2가지 주제를 이제 메인으로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TNBC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PDL원이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까 첫 번째 프로젝트는 SUV가 높고 낮은 거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 TNBC 프로젝트에서는 SP142라고 하는 항체를 이용해서 PDL원 익스프레션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접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중무성 유방암 이 당시에 19년도 배경이었는데 18년도에 유방암에서 최초의 티센트릭 아테졸리즈마브라고 하는 임페션 130 트라이얼에서 이 아테졸리즈마브이 TNBC 스테이지 4 환자에서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때 이 PDL원의 익스프레션 있고 없고에 따른 TNBC의 차이를 저희 갖고 있는 세트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가서 이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세트는 역시 한 200케이스가 좀 안 되고 실제로 PD에러 익스프레션 평가를 잘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149케이스였습니다. 이 149케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클리니컬 피처들을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요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SPM142 PD에러 관련된 유전자 클러스터를 발굴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발굴된 클러스터를 여러 가지 코호트, 이제 이런 유전자 클러스터만 발굴이 되면은 많은 기관에서 이런 RNA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 아웃컴하고 여기서는 이제 병리적 완전관해 마드리드 그룹에 있는 유전자 세트를 통해서는 그 TNBC에서 병리적 완전관해를 비교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스웨덴 데이터, 또 이 메타브릭은 캐나다 데이터입니다. 이런 스웨덴 데이터, 캐나다 데이터에서는 서바이벌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TCGA 데이터에서는 이런 이뮤노지노믹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진 시그니처를 이제 그 특징들을 다른 유전자 그룹들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아닌데도 인비거 210과 멜라노마, 인비거 스터디는 블래더 캔서입니다. 이런 블래더 캔서에서 이 세트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 환자들은 이제 아테졸리즈막, 아까 제가 궁금했던 그 티센트릭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사용했던 RNA-seq 데이터를 이제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블래더 캔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이제 이 SP142 PD에러 시그니처가 정말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리스폰스와 연관이 있는지도 테스트를 해봤던 연구를 이제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TNBC 환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ER 파지티브, 헐트 네가티브나 헐트 파지티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뮤노제닉하지만 이 PD에러 SP142 항체는 굉장히 좀 센서티브해서 네가티브가 더 많습니다. 전체 한 약 70% 정도는 이제 PD에러 발현이 없었고요. 요거는 그 단백질 수준에서 면역 염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라고 하더라도 1%가 대다수인데요. 이 PD에러이 그 튜머 외에 이제 주변의 스트로마에 있는 그 이뮨 셀들 중에서 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SP142는 굉장히 익스프레션이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항체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PD에러 파지티브 튜머, 네가티브 튜머에 있어서 프로포션을 파지티브를 30%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햄피티 서브타입으로는 TNBC에서 이제 세분하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베잘 라이크이기 때문에 PD에러 파지티브 캔서는 햄피티 상에서는 주로 베잘 라이크에 속했지만 이거의 한계를 지금 극복하고자 TNBC 내에서 좀 더 세분화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TNBC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는 US에서 멀지 않은 반더빌트라는 테네시에 있는 대학에서 개발을 했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 PD에러 파지티브는 주로 이뮨 모듈레이터의 튜머에서 이렇게 발현이 50% 이상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PD에러의 어떤 발현량을 평가할 때는 오히려 판피티보다는 이런 TNBC 서브타입이나 다른 TNBC 어떤 스페시픽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PD에러가 실제로 그 환자의 리스폰스에 중요한 거는 CD8 카운트가 될 수 있는데, CD8 카운트가 높을수록 이제 PD에러 파지티브일수록 CD8 카운트가 높았고, 또 이런 이제 TIL이라고 하는 마커도 이제 PD에러 파지티브 튜머에서 더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또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PD에러 파지티브 튜머가 서바이벌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이 환자들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PD에러 파지티브와 네가티브에서 어떤 유전자가 다른지를 좀 보고자 했었고, 여기서 이제 2000년도 네이처 낼 때부터 이제 샘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커르라는 분이 스탠퍼드에서 이제 포닥을 했을 때 했던 그 R 패키지인데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비교를 했을 때
163개의 유전자들이 주로 이제 파지티브 튜머에서 익스프레션이 증가돼 있다. 그래서 GBP1 그 외에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이제 많은 경우 림포사이트와 관계돼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전자들이 이제 PDL1 파지티브 TMPC에서 액티베이션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백질에서 파지티브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RNA 레벨에서 차이를 봤더니 RNA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CD273이라고 하는 이제 PDLR을 코딩하고 있는 RNA는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갖고 있는 RNA 세트를 봤을 때는 이 90여 개 유전자를 셀렉션 했을 때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사이에서 이제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최종적으로는 논문에서 이런 히트맵을 그 중에서 림포사이트와 관계되어 있는 이제 유전자를 셀렉션을 해서 실제 논문에 사용됐던 피규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PDL1 단백질 상에서 이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튜머가 있어서 RNA의 시그니처 차이도 저희가 이제 한 90여 개 유전자를 SP1포리트 PDL1 시그니처라고 명명을 했고 그 발현이 높다는 것을 저희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는 이제 PDL1 싱글진의 MRI 레벨과 코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이뮨 관련된 시그니처로 비교를 했을 때도 이미 이제 유방암에서 이뮨진 시그니처들이 이제 보고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퍼루 랩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었던 것과 코릴레이션을 해봤고요. 이런 B셀 클러스터나 CD8 클러스터, T셀 클러스터들과 코릴레이션이 이제 SP1포레이트 시그니처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PDL1 파지티브 TMBC는 이런 진 시그니처 분석을 통해서 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굉장히 이제 이뮨 액티베이트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PCR 유방암의 선행화학 치료를 하게 되면 암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이제 병리적 완전 관해요. 팝CR이라고 하는데 PCR이 높은 환자일수록 이제 SP1포리트 시그니처가 높았고요. 또 8GB 40601도 3중성 유방암에서 네오조번트 키모테라피를 했던 코호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PCR이 높을수록 PCR일수록 이제 그 시그니처가 높을수록 PCR이 더 많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MPC를 이제 어프로치를 할 때 이런 진 시그니처를 이용할 때 약 3분의 2 정도는 이뮨 액티베이트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갖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뮨 서프레스드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것들은 제가 했던 분석 외에도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TCJ 데이터를 통해서도 앞선 데이터들은 저희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인데 TCJ 데이터 이제 external validation을 좀 해서 봤을 때 이 진 시그니처 높으면 높을수록 림포사이트 시그니처도 높아지는 반면에 다른 캔서, 특히 렁 캔서에서는 이제 튜머 뮤테이션을 버든 그리고 FDA에서 이제 펜브로리즈맙이라는 약제를 허가를 해줄 때 솔리드 캔서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솔리드 캔서 타입에 상관없이 이런 뮤테이션을 버든이 높으면은 그 키트루다를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TMBC가 상대적으로 좀 이뮤노제닉한 편을 라고 하더라도 TMB 자체는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높은 튜머가 특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TMB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네오안티젠 카운트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CJ 데이터에서도 이런 이뮨 시그니처 사이에서 코릴레이션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서 인하우스 데이터랑 비슷하게 TCJ에서도 SP1포리트 시그니처가 증가되어 있는 튜머에 있어서 이뮨 시그니처가 높다는 것을 확인을 같이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블래더 캔서, 메타스가 있는 블래더 캔서에 있어서도 인비거 스타디에서는 아테졸리즘이라고 하는 제가 최초의 TMBC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아테졸리즘에 대한 면역 항암제인데 이것들을 이제 썼던 그 RNA-seq 데이터를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이 페이퍼는 네이처에 있는 그 페이퍼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았을 때 역시 이제 저희가 발굴했던 SP 온프로 시그니처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좋아지고 리스판스 좋아진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PDL은 여기도 비슷하게 SV 언퍼리트라고 하는 그 면역 항체를 염색을 했을 때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시그니처 스코어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역시 이제 비슷하게 시그니처에 따라서 이 환자들 모두 다 이제 아테졸리즘ab 트리트먼트를 했는데 이 안에서도 이제 서바이벌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멜라노마에서도 멜라노마는 유방암보다는 훨씬 더 이뮤노제닉하고 아까 말씀드린 튜머 뮤테이셔널 버든 이런 것들이 훨씬 높은 튜머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항상 스킨은 노출돼 있고 UV를 쏘이기 때문에 UV에 뮤테이셔널 버든이 다른 솔리드 캔서에 비해서 훨씬 높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뮤노제닉 튜머인데 이 환자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펜브로림볼루맙 또 이필리루맙이라고 하는 CTLA 이제 이니비터를 같이 쓴 컴바인 데이터를 레포트를 해서 이 RNA-seq에서 봤을 때 역시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SPOV 시그니처랑 서바이벌과의 상관관계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21년도 1월 말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돌아와서 리비전을 해서 작년에 이제 아주 좋은 논문은 아니지만 이제 BCRT라는 논문에 저희가 많이 내는 논문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고 이제 그 퍼루도 정준 교수님을 같이 코코리스판딩으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레포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PDL원 스터디는 계속해서 지금도 제가 연구비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도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도 지금 백승호 강사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임상적인 것들도 이제 보고를 좀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PDL원 시그니처 외에도 이제 T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뮨 마이크로인만 이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있는 유전자들을 이제 발굴해 보기도 했고 또 PDL원에서 사실 더 중요해진 건 제가 처음에는 임패션 일상공 트라이를 통해서 SP142라고 하는 PDL원 마커에 꽂혔지만 지금은 더 중요해진 게 이제 투투시3라고 하는 다코사에서 나온 PDL원 안티바디입니다. 그거는 이제 펜브로리즈맙의 어떤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인데 그 두 가지 PDL원의 어떤 공통적인 RNA를 찾은 그런 분석도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틸과 SP142 PDL원이 이제 네거티브인 더블 네거티브라고 명명을 해서 서바이벌 차이도 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했던 거는 이제 유방암에서 헐트 파스티브 캔서에서 선행화학 요법을 하게 되면은 암이 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40에서 60% 정도는 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튜머들의 어떤 지노믹 어세스먼트를 이제 하고자 했었고 시간상 요 한 장의 포스터로 좀 대략적인 가름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했던 연구들을 당시 20년도 연말에 아까 그 샌안토니오에서 포스터를 발표했던 내용인데 임상 연구 중에 칼집이 40601이라고 하는 임상 연구가 있고 헐트 파지티브 환자를 대상으로 네오저번트 트라이얼이고요. 이 트라이얼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에 있는 바이옵시 샘플과 레지듀얼 샘플에서 RNA-seq 데이터를 이제 얻어서 그거를 이제 보았더니 이제 레지듀얼 튜머에서 이제 이런 ESR1 익스프레션이 증가되어 있는 케이스는 서바이벌이 좀 좋았고 이것들을 이제 아까 펜피티 서브타입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데이터에서 이런 RNA-seq 데이터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강남 세브란스와 신촌 세브란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솔티 이건 스페인 그룹이고 UNC 엘리언스 그룹 이런 여러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서바이벌 봤을 때 레지듀얼 튜머에서 ER 익스프레션이 있고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서바이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을 주로 이제 오히려 연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갔을 때 19년도에 가서 잘 아시는 코로나는 20년도 3월에 미국에 이제 덮쳐가지고 한국에서는 20년도 2월부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랩 미팅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온라인 할 때 이제 이 포로라는 분이 이제 랩 멤버들 소개하고 이런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까 스탠포드에서 네이처 논문을 쓰고 UNC로 온 게 딱 20년 됐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은 항상 랩은 들락날락 인앤아웃이 항상 있는데 이 폴런이라는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당시에 셀이라는 좋은 잡지 논문을 써서 샌디에고에 있는 UC 샌디에고로 이제 임용이 돼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친구는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인팍스 회사로 이제 취직해서 갔고요. 이 친구는 이제 오레곤으로 이제 그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임용돼서 갔던 거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 경험들이 현재로 연결되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UNC는 잘 아시는 마이클 조던이 졸업했던 학교이고요. 전통적으로 농구를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떠날 때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누가 가면은 농구공에다가 이제 막 우리 돌림판 쓰듯이 뭐 메시지를 써서 남기고 이렇게 줬는데 저도 이런 농구공을 받아왔고 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작년만 해도 이 리비전 때문에 이제 줌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활발하진 않고 목표는 계속해서 같은 연구를 여러 가지를 같이 콜랩을 하는 건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행인 점은 저희 중요한 파트너인 이제 영리과의 차윤진 교수가 이 랩으로 다시 연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에 떠날 예정이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남 세브란스와 UNC 사이의 공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차현준 교수가 이제 허루랑 인터뷰를 할 때 제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허루는 거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과정들이 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조금 경험을 하면서 비주얼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ER 포지티브 헐터 네거티브 튜머에 있어서 이제 저희 주된 관심사인 p53 뮤테이션과 있고 없고에 따라서 관련된 RNA 어떤 익스프레션이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TCJ를 통해 밸리데이션도 했었고 이런 것처럼 펜티 서브타입도 뮤테이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성모병으로 가 있는 지정환 교수랑 같이 이런 연구를 해서 올해도 이제 그런 관련된 연구를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제가 좀 미천하지만 갖고 있는 바이오인포메틱스의 지식을 통해 이제 이런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헐트 디렉티드 테라피를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많은 임상적으로는 헐트 파지티브여야지만 이제 그 헐트 안티헐트 테라피를 쓸 수가 있는데 펜피티 에세이를 하게 되면은 헐트 네거티브 튜머에 있어서도 헐트 인니치즈 서브타입으로 RNA 상에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실제로 헐트 인니치즈가 나온 케이스에서 이제 허주마라고 하는 안티헐트 테라피 바이오시밀러를 쓰는 연구이고요.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네사이클에 항암을 하는 동안에 펜피 서브타입에서 헐트 인니치즈로 나온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 케이스에서 기존의 컨벤셔널 키모테라피에다가 이제 허주마를 애드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이제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이제 레포트를 했을 때 리뷰 논문에서 저희 연구를 이렇게 헐트 디렉티드 테라피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몇 케이스에서 진행을 했고 한 40여 케이스에 진행을 했는데 3케이스에서 이제 헐트 인니치즈 나왔고 현재 PCR은 한 케이스가 확인이 된 바 있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펜티 어세이는 유방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인 어프로치이고 이런 지노믹 스터디를 통해서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 또 제 펠로우 전공의 선생님들처럼 이런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조금씩 쌓을 수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임상에서 정말 궁금한 것들 처음에는 SUV였지만 TMBC PD 에런 여러 가지 필수스 뮤테이션 또 레지듀얼 홀트 수많은 각자 갖고 계신 임상적인 키 퀘스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암종은 다르겠지만 그런 키 퀘스천에 대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런 지노믹 데이터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런 몰레큘러 어프로치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임상 연구처럼 이런 팸프티 에세이를 통해서 헐투가 네거티브라고 하더라도 헐투 이니시드 서브타입 확인이 되면은 안티헐투 테라피를 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언젠가 이제 몇 년 뒤에는 이 연구 결과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석희 선생님 굉장히 귀중한 자료 많이 보여주시고 혹시 인터넷 글로벌 네트워킹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김재 선생님, 교수님 이번에 논문 임팩트 팩트 30편짜리인가? 되신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도 거의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으신지 혹시 코멘트나 그런 논문을 잘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잘 들었고 일단은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리면 이번 연구 통해가지고 저희 아시겠지만 어쨌든 조직의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이랑 혈액에서 림포사이트 위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기사들 조금 보면 저 하나가 했었던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다른 기초하신 분들이 커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정기 동일들이 사실은 저희가 스스로하고 인사하고 워크하면서 직접 매너를 했거나 보실 수가 없는데 처음에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직을 제가 가지고 있어도 기초하는 그냥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중요한 실험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할 때 어떤 분이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준 교수님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300케이스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당신께서 이제 많은 스트러글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멍석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좀 뭔가를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좀 좋은 환경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 TMBC 연구라든가 새로운 연구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같이 교수님과 주도적으로 연구비를 수주를 해서 블럭을 모으고 그런 데서 RNA 수출하고 그런 과정들을 같이 처음부터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처음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혼자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이미 하고 계신 동료 외과 교수님들, 선배님들 또는 이미 저희 교실도 많은 기초 교실들과 혹은 외부에 있는 연구팀들, 특히 뭐 김재 교수님 갔다 오신 카이스트 신시올 교수님 네트워크는 굉장히 다 좋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노력을 좀 열심히 페이퍼워크를 해서 연구비를 따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연구에 어떤 발을 디디실 수가 있고 그런 장기적인 어떤 마인드를 통해서 접근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공의 선생님 중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지 아까 보면 안성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키 퀘스천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어떤 모티베이션을 만들 때 키 퀘스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전공의 선생님 중에서 말씀 주실 분이 있으신지. 그러면 박창성 수석 전공의께서 마이크 잠깐만. 저희 전공인들은 이런 하는 나중에 어떤 문과로 가서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해서 넘기다라서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을 저희가 환자를 보면서 어떤 연구를 나중에 하게 될지 같이 성공 가지게 되는 어떤 나중에 전공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네, 정말 필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심포지엄들이 원내에 돌아가고 있고 외과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분과 내 컨퍼런스나 혹은 다른 심포지엄에서 굉장히 사실 많이 쉐어링이 되고 있어서 저도 전공이 돌 때 어떤 선생님들이 그냥 이런 연구를 하시네 이런 정도를 어렴풋이 느꼈던 게 전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 사실은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전공이 할 때는 스템셀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이제 캔서에 있어서 캔서 스템셀 개념이 이제 많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되고 그거를 어떻게 잘 찾는지에 대한 메소돌로지부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실 옆에 계신 김영식 교수님 파트를 돌 때 서울대에 가가지고 그 돼지의 간을 추출하는 것들을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참여도 시켜주셨고 사실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파트를 돌면서 느껴지는 경험들 그리고 지금 저희 강남 유방외과 돌고 있는 전공의들은 저희 랩미팅에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분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를 엄청 빡세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나도 저기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저희 뭐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 그런 많은 트랜스퍼 리서치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모든 익스퍼리먼트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그 과내 랩미팅이나 과내 컨퍼런스나 뭐 아니면 이런 SGR이나 뭐 여러 가지 원내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깊게 보시고 이 중에서 난 이런 걸 좀 더 해보고 싶다. 외과 의사로서 이런 중개 연구에 좀 깊게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면 여기 선생님도 나중에 충분히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사실은 이제 저보다 그 이후에 다음 세대는 이제 그 피치전 사이언티스트를 하셨던 이제 다음번에 이용준 선생님이나 이제 김재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하셨고 또 이승호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도 이제 군대 대신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업적도 내고 또 경험을 더 깊게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기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유대원 학장님께서 저희 의과대학 30등, 세계 30등의 학자라는 이제 취임 인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30등 살 건가 괜히 허황된 꿈은 아닐까. 그래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젊은 교수님들을 여러분을 면담을 했었고 데이터를 하고 기초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서도 작성을 했는데 그때 적지 않은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해만 하지 마라. 도와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정말 많은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선생님 저희 교실에서
여러분이 계신데 어떻게 저희가 뭐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드려야 될지 조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뜻은 이제 각 교수님들 혹은 그 각 분과에서 각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뭔가 새로운 뭐 예를 들어 보고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그런 거 없이도 이미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잘 하시길 그냥 둬도 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 선생님 말씀. 네,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들이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안성현 선생님 보여주신 거 보면 연구비거든요. 근데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는 지금 과학재단 같은 경우는 10대 1이고요. 그다음에 교내 연구비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거는 좀 더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세주카 세미나는 거짓 거래노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